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뭐 저 혼자 쓴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6명의 저자가 같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데이터 천재들은 어떻게 기획하고 분석할까. 이제 이 제목을 출판사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저자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남들이 우리를 천재로 오인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버텼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천재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기획하고 분석하는지를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천재일 필요가 없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래서 저희가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서두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빅데이터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양이 많다, 볼륨, 또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생성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다. 다양하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엑셀 같은 구조를 가진 그런 가로 세로 직사각형 데이터도 있지만 또 이메일, 동영상, 이미지 같은 그런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게 엑셀에 들어가진 않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문서 보시면 긴 이메일이 있고 이응 2개짜리 이메일도 있고 우리가 문자 보낼 때도 긴 거 짧은 거 온갖 길이가 다 있잖아요. 사진도 넣고 막. 그래서 이게 그런 텍스트나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그런 틀이 딱 가로 세로 틀이 없다고 해서 요거를 이제 unstructur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비정형적이다 해서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이제 IT 하는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보는 관점인데 IT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이건 제가 주장해 오는 겁니다. 바로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바꾸고 인사이트를 이렇게 밸류로 바꾸는 이런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라기보다는 얘는 재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라는 재료를 데이터 분석가가 분석을 하면 이런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만드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사이트는 영어 단어를 보시면 안을 본다 이런 뜻이죠. 인사이트니까 안을 본다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엑스레이 찍어보신 분 계세요? 뭐 기침을 하면 엑스레이 찍고 뭐 뛰다가 무릎 다치면 뭐 무릎 엑스레이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엑스레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예요. 이미지,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일부를 찍는데 재밌는 거는 밖에서 봐서는 이 어깨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 안 보여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안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 이미지를 판독을 하면 뭐 무릎에 인대가 뭐 문제가 있네요. 늘어졌네요. 이런 걸 우리가 안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나 저는 봐도 모르죠.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사들은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미지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이건 뭐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릎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처방을 해주겠죠. 뭐 인대를 어떻게 하려면 뭐 여기다가 뭐 깁스를 하라든가 뭐 약을 먹으라든가 무슨 재활 운동을 하라든가 그게 바로 의사의 처방인 거고요. 그 처방은 반드시 인사이트가 있어야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시킨 대로 운동하고 약 먹고 깁스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비즈니스란 말은 왜 나왔냐면 이거 이제 기업에서 봤을 때 기업의 어떤 액션. 그러니까 기업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만들고 그 인사이트에 따른 액션을 취하면 저런 금덩어리가 나온다. 뭐 우리가 무릎을 다쳤으면 이제 무릎이 낫는 거고 기업이면 뭐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고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밸류입니다. 그리고 이 밸류라는 거는 비금전적인 밸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정부라는 곳은 뭐예요? 서울시는 돈 버는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돈 걷어서 좋은 데 쓰는 거예요. 좋은 데라는 건 뭐냐면 뭐 시민들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뭐 시설을 만든다든가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뭐 바닥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비즈니스 밸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결국 이렇게 이런 애들의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료.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사진이 엑스레이가 있어야 무릎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무릎의 통증을 사라지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엑스레이만 있나요? 의료 보면 뭐 우리 내시경도 하잖아요. 위 내시경. 그것도 이미지죠. 그래서 위벽에 뭐 궤양이 있는지 뭐 염증이 있는지 암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지금 회사나 어떤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거기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이 다 생성이 되고 우리 회사는 데이터가 없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메일은 하잖아요. 아무리 데이터가 없어도 그 멤버들 사이에 이메일이 있으면 그 이메일도 엄청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엔론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회계 부정을 저질러서 이제 망한 회사가 있는데 그게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제 이거를 덮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직원 몇만 명 중에 사건 터진 직후에 이메일을 그냥 평소에 한 10배, 100배를 막 주고받는 그 멤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누가 어떻게 누구끼리 주고받았는지만 딱 봐도 누가 이제 그 관련 인물인지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사이트인 거죠. 수사기관이 보면 딱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이런 것들의 재료인 거고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런 국수를 셰프가 파스타를 만드는 거와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군가가 먹고 행복감을 느끼는 만족감, 포만감, 행복감 이런 걸 느끼는 그 과정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뭐죠? 국수예요. 또 데이터는 감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EBS에 나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빅데이터는 뭐냐? 감자다. 그럼 인사이트는 뭐죠? 그걸 튀기면 감자 튀김이 되는 거고 그 감자를 삶으면 삶은 감자가 되는 거고 구우면 구운 감자 되는 거고 그래서 인사이트는 내가 어떤 조리법을 쓰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고 그럼 나는 왜 하필이면 이걸로 이런 파스타를 만들었냐? 이 사람이 이걸 먹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조리 방법으로 어떤 요리를 만드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먹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이쪽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제 배가 아파요. 아니면 제 무릎이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내시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먼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목표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확보가 됩니다. 뭐 이런 인사이트를 만드는 소스는 사실은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인류의 역사가 인사이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창 들고 멧돼지 잡아 뛰어다니던 시대를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아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인류의 엄청난 과학과 기술과 인문학과 여러 가지가 발전이 돼서 이제 온 건데 결국은 그런 거의 원동력이 인사이트인 거고 인사이트의 핵심은 저는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요새는 전문 지식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또 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이제 밸류를 만들어내는데 전 여기다가 데이터도 집어넣자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냥 하나의 식재료 중에 하나인 거죠. 이미 이런 식재료가 있어서 인사이트가 나오던 상황에서 얘도 하나 추가를 하면 좋겠다. 하면 좋아진다. 여러분 식재료가 추가돼서 좋아진 케이스를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토마토예요. 이탈리아에서 많이 먹는 피자와 파스타에 토마토가 원래 없었다는 건 아시죠? 그게 나중에 데이터처럼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서 거기서 발견한 게 토마토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가기 전까지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피자와 파스타는 토마토가 없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또 발견한 게 뭐냐면 고추예요. 이 고추도 콜럼버스가 발견해서 유럽으로 갖고 와서 그게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임진왜란 후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고추가 이러고 없었다. 고추가. 그러면 구국의 영웅께서도 뭐예요? 백김치만 드신 거죠. 재미없으세요? 세종대왕도 백김치만 드신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파스타에 들어가는 토마토와 김치에 들어가는 고추도 지금 들어간 지 한 500년 밖에 안 된 거죠. 저는 데이터가 지금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일부에선 들어서 쓰고 있고 일부는 이제 아직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전문 지식 다음에 2위의 지위까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제 아니지만 경험과 감과 훈련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위지만 나중에 얘 위치는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방이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서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다 우리의 주관적인 나의 의견인 거죠. 답이 없잖아요. 이 방이 추운가요? 더운가요? 그러나 24.1도라는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건 그냥 팩트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뽑아내면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가 참 어려워요. 24.1도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24.2도야. 이건 뭐 센서에 대한 도전인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무튼 이걸 가지고 쉽다 덥다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은 이제 주관의 경영으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부활절 달걀 이 색깔이 다 제각각인 것처럼 우리의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미 다 다른 인사이트를 또는 밸류를 얻고 있습니다. 어디서 얻으세요? 유튜브에서 얻죠. 자, 지금 우리가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전부 유튜브를 켜면 우리가 전부 다른 동영상이 떠 있죠. 첫 화면으로. 네. 그건 뭐예요? 여태까지 내가 몇 년간 봐온 유튜브의 그 컨텐츠들이 누적이 돼서 지금 유튜브는 나에게 이걸 추천하는 겁니다. 자, 맨날 제가 스포츠만 본다면 전 당연히 스포츠가 뜰 거예요. 맨날 드라마만 본다면 드라마 제가 보던 거 그게 뜨겠죠. 그래서 각자가 다 개인화되는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9시 뉴스와 KBS, MBC, SBS 또 종편 얘네들은 뭐예요? 같은 시간에 우리한테 같은 걸 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9시가 됐는데 왜 9시 뉴스를 안 보세요? 전 국민 다 보세요 이건데 지금은 어때요? 9시 뉴스를 9시에 누가 9시 뉴스를 보나요? 네, 아주 어르신들만 보고 다른 가족들은 전부 각자 방에서 다른 걸 보고 9시 뉴스를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9시 뉴스를 10시에 보는 사람도 있고 다음날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고 이게 다 다른 거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광고도 우리가 다 다른 광고를 받습니다. 여기 강남역 사거리의 전광판에는 거길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광고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받는 광고는 여러분들이 다 다른 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말에 자전거 타는 사진을 찍잖아요. 그걸 탁 올리면 친구들이 야, 너 멋있다.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페이스북은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구나. 그럼 페이스북은 여러분에게 자전거 광고를 보냅니다. 등산한 사진 찍었으면 등산용품 광고.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타겟 광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헬멧을 파는 게 헬멧 보시겠어요 하는 게 그 확률이 구매 확률이 그냥 전광판에 강남역 전광판에 달아놓는 거에 100배 이상 높겠죠. 그래서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이 그렇게 주가가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대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핵심 바로 데이터죠. 그 다음에 24/7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과거에는 은행 가서 이제 그 근무 시간에 찾아가서 대출 담당자랑 얘기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어때요? 뭐 신용대출 같은 거는 그냥 새벽 1시, 2시 내가 아무 때나 휴대폰 켜고 은행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냥 그 순간에 알고 그냥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구나. 코인에 빠져 있구나. 뭐 주식에 빠져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그건 나에 대한 정말 그 고급 정보를 알려주는.
내가 도대체 뭐가 궁금하세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 국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거는 정부도 못하는 거죠. 무슨 독재 정권도 하지 못하는, 독재 정권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을 못 읽잖아요. 행동은 강제를 할 수 있어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한 파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를 여기 자라라는 그 패션 아시죠? 패스트 패션. 이 패스트 패션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회사의 핵심 인사이트가 뭐냐면요. 실시간으로 지난주에 출시한 노란색 원피스가 역삼역점에서 몇 개 팔렸는지를 사장님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실시간이라 하면 오늘 팔린 거, 지금 팔린 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하는 거예요.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는데요. 옷 회사가 자기가 만든 옷이 어디서 어떤 색깔이 몇 개 팔리는지를 보는 회사는 전 세계 유일합니다. 자라. 그건 뭐냐면 모든 옷에 센서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옷이 예를 들면 뭐 셔츠가 지금 지금 아직 창고에 있는지 아니면 얘가 도매점에 갔는지 아니면 역삼역점에 좀 도착했는지 아니면 얘가 조금 전에 이 센서가 딱 띄어지고 소비자 손으로 넘어갔는지 이거를 다 팔로우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과거에는 노란색 만장 찍어, 빨간색 만장 찍어, 파란색 만장 찍어 이렇게 해서 원피스를 3만 장을 그냥 시장에 풀었다면 이제는 1000장씩만 찍는 거예요. 1000장씩만 찍고 시장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빨간색은 잘 나가는데 파란색 안 나가네? 그럼 파란색은 더 이상 찍지 말고 빨간색만 5000장 더 찍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역하고 삼성역, 선능역 뭐 여기만 좀 잘 팔리고 예를 들어 종로에서는 안 팔려. 그럼 또 그쪽은 보내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을 하자면 손바닥 위에 이렇게 보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왜 누가 요즘 기상청을 뭐 기상중계청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자는 거죠. 예측하지 말고 지금 현재 밖에 눈이 오네요. 여러분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한 사업을 할 수 있고 로스 그러니까 3만 장 찍어서 5,000장 팔렸어요라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안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옷값은 더 떨어지고 손님들은 더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이클이 오고 있는 거죠. 자, 그거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죠. 아마존이 뭘 했냐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런 드라마를 기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우스 오브 카드가 뭐 저는 이거 안 봐서 모르겠는데 왜 이런 그러니까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미니 시리즈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분석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영국이 무대이면서 뭐 약간 시대극이면서 그 스토리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배우는 누가 나오면 미국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쓰더라 하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드라마를 만든 거죠. 작가한테 이런 걸로 좀 써줘. 이런 소재로 이렇게 스토리를 좀 만들어봐. 배우는 이미 찍어놓고 이 사람. 대박이에요. 자, 물론 과연 우리가 예술 작품을 저런 식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미리 많이 팔 거를 생각해서 한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창작 그런가요? 데이터 기반의 창작이 작동한다는 거죠. 아마 실제로 소설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음악가들도 그렇고 요즘 이런 스토리들이 잘 나가 하면서 쓰실 거예요 아마. 그걸 뭐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쓰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또 학생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휴대폰으로 문제를 딱 찍어서 보내면 그 문제에 답도 주고 그 문제와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을 이걸 또 풀어보세요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걸 저희가 개발했어요. 여기서 힘든 건 뭐냐면 이제 학생이 이게 조명도 안 좋은 뭐 이렇게 독서실 같은 데서 이렇게 삐딱하게 찍은 그 이미지를 보고 이게 무슨 수학 문제 이게 뭔지 거기에 글자는 뭐고 이 도형의 의미는 뭐고 수식의 의미는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다 이해를 해서 이게 이 문제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50만 개의 족보 중에 이게 몇 번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다. 이거는 뭐
도형이지만 이건 삼각함수에 관련된 적분 문제다. 뭐 이렇게 딱 그거를 식별을 해서 그거를 비슷한 문제를 찾아주는 것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네, 또 소셜 미디어에 가보면 우리 팬들이 특정 연예인, 수많은 연예인, 뭐 특정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칭찬도 하고 욕도 하고 막 합니다. 욕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연예인에 대한 언급해 놓은 거를 가지면 우리가 연예인들 개개인에 대해서 대중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연예인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예인이 친절한 사람인지 싸가지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방법은 없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귀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착한지 싸가지 없는지 대중들이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진짜로는 착한 사람인데 굉장히 싸가지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형용사예요. 이 사람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뭔지를 쭉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서 배우 이영애 씨 같은 사람은 어떤 이미지예요? 고급스러운 이미지죠. 뭐 우아하고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맨날 그 고급 아파트나 뭐 고급 냉장고 이런 거 선전에 나오지 않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대 후반에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뭐 발랄한 어떤 새로운 뭐 티셔츠, 원피스 이런 광고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개개인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알면 내가 광고하고 싶은 제품의 이미지와 맞는 연예인을 고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연예인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냥 대중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알 수가 있다. 이것도 소셜미디어를 분석하면 가능합니다. 또 요즘은 스포츠 경기를 마치면 그 경기하는 과정을 전부 동영상으로 찍고요. 또 요즘은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요, 그 선수의 이 티셔츠 뒤쪽 목 뒤에다가 요만한 센서를 달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90분 동안 뛰어다니던 그 정확한 위도 경도 위치를 다 얘가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요즘 아직도 그러겠죠. 이제 요즘 같으면 감독이 경기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선수한테 나중에 그러겠죠. 야, 너 그때 왜 여기 있었어? 너 그때 저기 있어야지. 또 너 왜 그때 절로 뛰어갔어야지. 왜 거기서 멍하니 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감독이 그 순간을 봤을 때. 근데 이 선수는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날 딱 그 감독이 본 거죠. 너 잘못하고 있다. 그럼 그 선수들은 굉장히 황당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동영상을 갖고 센서를 갖고 있으면 얘가 원래 이렇구나. 아주 처음부터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가르칠 수가 있는. 그래서 훈련할 때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고 또 경기력도 당연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는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어떤 순서대로 할 거냐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획이고, 두 번째가 분석, 세 번째가 검증, 네 번째가 실행입니다. 제가 맨 앞에 장표에서 데이터 인사이트 밸류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요거 2번과 4번이에요. 제가 이거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기획입니다. 기획은 말 그대로 뭐 계획 세우는 건데요. 기획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떤 밸류를 얻고 싶은가, 그리고 그 밸류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한가,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무릎이 아파, 못 걷겠네. 그러면 나의 밸류가 뭐예요? 이 무릎의 통증을 없애는 게 내 밸류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니까 정형외과를 가야겠다. 정형외과 가면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무릎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고 약도 주겠지. 자,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기획하는 겁니다. 그게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면 데이터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면 인사이트가 생기고, 의사의 추천에 따라서 나는 행동을 하면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그 다음에 이제 밸류가 됩니다.
자,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1, 2, 3, 4단계 중에 2단계 빼고는 다 누가 해요? 다 담당 임직원이 누구죠? 그 병원의 경우는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이에요. 배 아픈 사람, 이 사람이 담당 임직원이에요. 왜? 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당 임직원은 이 밸류가 누구 밸류냐, 이 누구 일이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일이냐? 기획을 생각해 보시면, 자, 음식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병원 얘기했는데 주중에 11시쯤 되면 오늘 점심 뭐 먹지 하잖아요. 오늘 점심은 뭐 먹나요? 여러분 점심을 어떻게 선택하세요? 그게 기획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내가 파스타를 주문할 건지. 왜 파스타를 주문하죠? 왜 주문하세요? 아니, 먹고 싶으니까. 왜 먹고 싶어요? 아니, 내가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게 먹고 싶더라. 나 지금 파스타 먹은 지 오래됐어. 한번 먹어봐야지. 또는 지금 너무 덥다. 그럼 뭐예요? 시원한 냉면을 먹을까? 너무 추우면 따뜻한 걸 먹을까? 어젯밤에 너무 많이 달렸어. 그러면 해장을 해야죠. 그럼 해장국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기획이에요. 근데 기획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메뉴판을 보고 해장국, 냉면, 뭐 설렁탕 이 쭉 있을 때 옵션이죠. 내 눈앞에 펼쳐질 때 내가 그 중에 뭘 고른다는 뜻은 걔네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냉면을 알아야 경험을 해봐야 냉면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냉면의 정체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더워도 냉면을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빅데이터가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 아까 요리가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 요리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리법을 내가 알아야만 이 데이터로 이렇게 요리하면 이게 나오는구나 라는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프랑스 음식점에 가서 해장해 보신 분 또는 프랑스 요리 중에 해장이 잘 되는 요리를 아세요? 혹시 이탈리아 요리는 아세요? 해장은 한식이죠. 해장은 해장국이라고 있잖아요. 이름이 해장국. 자, 한식은 우리가 잘 알아요. 왜요? 우리가 많이 먹어봐서 그런 거예요. 이태리, 프랑스 사람도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못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프랑스나 이태리 가면 그럼 난 올 때까지 한 달간 거기서 해장을 못 하느냐?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샌드위치하고 파스타만 계속 먹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빅데이터를 더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주인공이 기획을 하질 못해서 그래요. 왜 못해요? 메뉴를 못 읽어서.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어떤 분석을 해야 될지, 분석하면 뭐가 나올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그 6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엔지니어라고 해서요.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분석이 위주인 사람이고, 데이터 리서처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요리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저 레시피를 새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요리를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승무원들이 음식 갖다 주죠. 그 승무원이 요리한 건가요? 또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밀키트를 사다가 집에 들어온 밀키트를 가져다가 내가 한번 쫙 끓여가지고 이쁜 그릇에 탁 담으면 내가 요리한 건가요? 뭐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주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끓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나 많이 한 건 아니죠. 그다음에 요리를 꽤 많이 한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위에 사이언티스트인데 여기는 시티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본래 캐릭터가 있습니다. 마케팅일 수도 있고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HR일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분석을 많이 배웠어요. 분석에 완전 고수까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HR 하는 사람 중에는 분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이런 분이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6 유형의 일이 있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